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실록들과 꽃들로 가득 찬데요. 정말 아름답죠. 이 존재의 숲 한가운데에서 예도는 락강 32번째 강이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락강 읽기에서 우리가 에크리를 읽든 세미나를 읽든 락강 읽기에서 가장 난해한 개념 둘. 첫 번째가 르레엘, 실제계의 실제라는 개념. 두 번째가 레알리테, 현실이라는 개념.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며 또한 하이데거가 구분한 실존 및 탈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락강이 하이데거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락강을 훨씬 더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 오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유가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오늘 강의 역시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존재론적 깊이와 존재론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락강 사유에서 르레엘, 실제계의 실제라는 이 개념과 레알리테, 현실이라는 이 개념은 독일어로 바꾸면 다스 레알러 그리고 레알리테트 정도 되겠고, 영어로 바꾸면 더 리얼 그리고 실제 현실이라는 개념은 리얼리티 정도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은 락강은 당연히 프로이트를 따라가겠죠. 그런데 철학을 해온 사람은 불어의 레알리테, 영어의 리얼리티, 독일어의 레알리테트를 실제로 번역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정말 헷갈리는 거야, 이것은. 이걸 구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프로이트가 자와 이드, 다스 이 운트 다스 에스에서 말하는 레알리테츠 프린치프, 현실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원칙이 바로 락강의 레알리테로 옮겨져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징계와 관계된 개념이거든. 프로이트에게서는 자아와 관계되고 이드와는 관계가 없는 이드, 월이히, 원초자아는 자기의 충동과 욕망에 따라서 특정 사물을 바라는데요. 그런데 자아는 이히,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질서에서 가면을 쓴 자잖아. 이용용어로 하면은 가면을 잘 써야 공적 영역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는 이 원초자 이드가, S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사회적 법규에 어긋나는, 그래서 붙잡혀서 감방에 가거나 법 위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회적 규범이 바로 현실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원초자 이드는 지금 에비앙을 먹고 싶어. 유럽에서 에비앙은 정말 3유로나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이상이 되는 한 병에 그런 물인데요. 이 물을 먹고 싶어. 그런데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 한 병을 3유로 주고 먹어서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뒤로 연기시키고 포기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물을 먹고야 말 테다 이러면서 아주 값싼 1유로도 안 되는 물을 선택해서 먹는 거. 이게 현실 원칙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재정적 상황 안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서 쾌락 원칙과 타협하는. 그래서 현실 원칙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공적 사회 영역에서 살아갈 수 없겠죠. 3유로짜리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경제적 물을 마셔서는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드의 쾌락 원칙은 에비앙을 사라고 말하지만은 현실 원칙에 따라서 보니까 사회적 법체계, 언어의 세계, 상징의 세계, 여기에서 보니까 이걸 마셔서는 안 되겠다. 절제를 하고 이제 타협해서 더 싼 물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쾌락 원칙을 뒤로 연기시키고 현실 원칙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자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현실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락강에게로 옮겨가면 레알리테트가 레알리때가 되잖아. 이것은 실제계의 실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문자를 배우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이름을 붙이잖아. 그래서 에클이 첫 번째 부분,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연구하는 부분부터 락강은 말합니다. 문자는 죽인다. 상징적 죽음. 살아있는 실제를 죽여야, 그죠? 상징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경험해야 비로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상징 질서에서 실제를 죽이고 언어를 통하여 이 세계를 상징화하면서 인간은 레알리티,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사회의 공공질서, 아버지의 이름, 법체계에 따라서 언어로 이름 붙여진 공공의 세계, 상징계의 질서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실, 문자를 통하여 죽이고 난 뒤에 형성되는 상징 질서의 현실이 바로 레알리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르레엘, 실제계의 실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 실제는 문자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문자 이전의 세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이 세계의 매끄러운 표면에 상징 질서를 새기잖아. 그러면서 기표를 새기고 이 우주를 상징의 질서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는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의 세계가 형성되잖아. 그런데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문자 이전의 세계, 이건 뭐냐? 이것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선불교의 성개념, 그리고 노자의 도개념, 이 이성의 논리나 언어의 이항 대립으로 분별하고 구획 짓지 않은 자체로 있는 세계, 이게 바로 실제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보면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명제로 환원시킨 후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는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 명제로 잡히지 않는 세계. Die Welt zeigt sich. 그리고 세계는 신비다. Die Welt ist mysterious. 이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세계는 언어로 전부 다 길어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언어는 언제나 잔여물을 남기는 거야, 실제에. 그래서 이런 선의 경험, 도의 경험, 그리고 종교적 신비의 경험, 무아의 경험, 이런 것이 전부 다가 락강의 세계에서는 르레엘과 관계되는 거예요. 상징 질서 안에 공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질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상징계의 레알리테, 현실과 관계되는 거지 결코 르레엘, 실제와 관계되는 게 아닌 거예요. 베르그손적으로 보면은 이 실제는 엘랑비탈, 삶의 질, 지속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겠죠. 인간이 지성으로 장소화하고 시간화하기 이전에 생명 자체의 질, 생명의 약동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어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이데거 안에서도 이 문자 이전, 문자가 이 세계를 구획짓고 부분들로 나누어 존재자들을 떼내서 이름으로 명명하기 이전에 존재론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거기에 있는 개념이 있는데, 예도가 볼 때는 언어로의 도상에서 Es gibt sein, 사태가 존재를 준다 할 때 사방 세계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빈터와 같은 것, 존재 생기로서의 사건 개념, Es gibt의 S 개념, 사태가 존재를 준다. 이게 선의 경험과 도의 경험, 이런 것과 연결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르레엘이지 레알리테가 아니라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실제계의 실제 개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야, 락강의 사유에서. 락강은 하이데거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 사실은. 특히 50년대 이후부터
예도의 학교인 프라이부르그 대학을 방문하여 하이데거를 만나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 락강과 하이데거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56년에 락강은 하이데거의 로고스라고 하는 작품을 불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 원본을. 락강은 독일어를 정말 잘했죠, 그죠? 그런 정도로. 그래서 특히 50년대 이후부터 에크리에 수록된 논문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미나들 곳곳에서 하이데거의 영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락강에게 있어서 르레엘, 실제란 개념과 레알리테, 현실이라는 개념은 정말 완전히 천지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그죠?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슬라보의 지적 역시도 자기의 작품 곳곳에서 락강과 하이데거를 비교하면서 락강과 하이데거는 다르다. 뭐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지적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지적이 하이데거 전집을 자기 방식대로는 읽었겠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특히 락강의 무의식 개념 있잖아. 이것은 존재론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선존재론적 개념이라 그럴 때가 많거든. 프리온톨로지컬 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뭐 영어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더 사유해 보면 락강의 무의식 개념, 실제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게 하이데거의 사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도가 볼 때 존재와 시간에서,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미 나타나. 존재론적 불안을 통하여 특정한 기분 잡혀져 있음 안에서 드러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계의 존재 의미가 무화되면서 삶에 죽음이 들어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죠? 나의 거기에가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무너짐 가운데에서 정말 무기력하다는 것, 이걸 느낄 때 경험하는 존재 의미가 무의미로 변하는 그 지점, 그건 역시도 실제의 경험인 거야. 그래서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이 나누어지잖아. 락강에게 있어서 점점 후기로 가면서는요, 이 하이데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걸 갖고도 상징계와 실제계로 나눌 수 있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다스만, 세인이 뭐예요? 적절하게 이 공적 세계에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도구를 사용하여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우리 일상 세계인 거야, 여러분. 생활 세계.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 이건 락강에게선 상징계겠죠. 상징계에서 사람들은 세인인 거예요. 전부 다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존재론적 불안이 찾아와서 특정한 기분 잡혀져 있음 안에서 이 상징계의 질서에서 언어화된 모든 것들이 무의미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야. 쏙 들어져, 그죠? 이 상징계의 세계, 세인의 세계는 바로 락강에게는 레알리테로 비교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을 느끼고 삶에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면서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본래적 실존으로 뒤집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의 소리, 레대, 말을 듣는 자.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이 본래적 실존이 상징계의 질서 너머에 있는 세계인 거예요. 이건 역시도 르레엘인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사유에 있어서 르레엘은 정말 다양한데, 긍정적인 이런 세계는 신비다. 언어로 잡히지 않는 세계, 이성적 논리로 잡히지 않는 세계, 그 자체로 있는 세계, 말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것, 문자 이전의 세계,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사방 세계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빈트, 탈존, 이런 모든 개념들이 실제와 관계돼요. 그런데 또한 인간이 어렸을 때 경험한 트라우마적 사건, 이건 역시도 뭐예요? 언어로 잡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역시도 실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락강의 사유를 너무나 헷갈려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적 사건, 그리고 엑스타시의 체험, 성적 주의상스, 이건 역시도 타자의 향유로서, 그죠? 언어로 붙잡히지 않는 상징계 너머의 세계인 너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따이는 이 주의상스를 뿌띠모흐, 작은 죽음이라 그러잖아. 상징계와 실제계 경계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배우면서 상징계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실제계의 실제, 살아있는 세계를 문자화하면서 죽이는 거야. 1차적 죽음을 경험하잖아. 문자는 죽이는 거야, 여러분. 언어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죽여서 상징으로 만들잖아. 그런데 이런 주의상스의 경험, 종교적 성스러움의 경험, 전부 다가 무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탈종과 관계되는 거라고, 전부 다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들 역시 실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상징계 레알리테, 현실을 넘어서 있는 르레엘, 실제의 경험인 거예요. 이때에도 상징적 질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징적 죽음을 겪어야 실제와 맞닿을 수 있거든. 너머에는 언제나 이미 죽음이 있는 거야. 이런 정도로 락강의 르레엘은 복잡하게 뒤엉킨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과 탈존과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봐봐. 상징화된 사물들은 실존한다. 맞죠? 그죠? 실존은 철저히 상징계와 관계된 개념이거든. 저 나무를 문자로 죽여서 아이가 저 나무는 아름다워 라고 말할 때, 그건 상징계의 나무잖아. 저 나무는 실존한다.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전부 다가 실존하는 거예요. 사물들도 실존하는 거예요. 왜? 언어로 상징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락강의 사유에서 에트로 존재 개념은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상징계와 관계되어서 이 세계 자체, 실제계의 실제는 상징의 기표를 새기면서 존재로 진입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하여 이 세계의 실제는 존재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이 에트로 존재 개념은 상징계의 질서를 넘어서는 진정한 존재를 찾아가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그죠? 본래적 실존이 열리면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존재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철저히 1차적으로는 상징계의 질서에서 결여와 분열을 만들어내요. 왜 그렇죠? 왜 존재의 결여와 분열을 만드는 흔적이 함께 묻어 있는 거예요. 존재 개념에. 그건 상징 질서로 변하면서 실제계의 실제는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이를 통하여 상징 질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사물들, 그건 언어를 통하여 존재를 획득하게 되는데, 존재의 한가운데에는 실제의 결여를 통하여, 실제의 압성스를 통하여, 부재를 통하여, 압성스, 거기엔 구멍이 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죠? 상징계의 질서에 만족하지 못해. 이 불만족은 끊임없이 이 질서를 넘어가려는 운동으로 나타나겠죠.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찾아가는 것.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르레엘과 관계돼 있다는 거야. 세미나 2에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파롤이 나타나는데, 르레엘레 성 피시흐가 뭔가 하면은 불어로 균열, 틈, 간극 이런 뜻이야. 실제계의 실제는 균열도 없고 간극도 없고 틈도 없어. 성스, 압성스, 부재도 없어. 그래서 세미나 4번째에는 실제는 자체로 충만하다. 정말 비트겐슈타인이 저절로 떠오르죠. 세계는 신비인 거예요. 언어로 잡히지 않는 세계. 세계는 자체로 충만해. 이건 역시 실제 개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언어로 붙여서 이름으로 상징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계의 사물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계의 실제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락강의 사유에서. 그럼 뭘 하느냐? 실제계의 실제는 탈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앙코르 20에 보면은 이 탈존한다,
엑시스턴스, 이 탈존의 개념, 이건 뭔가 하면은 성적 주의상스를 경험하는 거야. 실제를 경험하는 거잖아.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상징을 죽인 경험인 거야. 이건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은 뭐예요?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주의상스는 철저하게 탈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탈존하고 상징계의 현실은 실존하는 거예요. 르레엘은 탈존한다. 레알리테는 실존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많은 락강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역시도 일평생 공부해도 그죠?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락강의 프로이트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하이데거, 헤겔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엄청나게 많이 뚫리죠. 그러니까 내가 비트겐슈타인의 세계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신비 경험을 했어. 그건 뭐죠? 이 세계는 탈존한다지 실존한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적 주의성스를 통하여 작은 죽음을 경험했어. 그 경험은 실존한다가 아니라 탈존한다. 그렇다면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물들은 뭐예요? 탈존한다가 아니라 실존한다. 철저히 락강적 사유에서 실존은 상징계와 관계되고 탈존은 르레엘 실제계의 실제와 관계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분들을 알아야 락강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노을을 봤는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가 기억하고 기대했던 그 세계가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익숙했던 세계가 아니라 갑자기 이 세계가 나에게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뭐야? 실제의 경험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인의 경험, 예술가의 경험 역시도 이런 상징계의 질서를 넘어서려는 그런 경험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예술적 창조. 시인이 이 세계의 사물을 관조하고 대상화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시인은 직접 대상이 되려고 하잖아. 직접 사물이 되는 경험, 직접 나무가 되고 돌이 되는 경험, 꽃이 되는 경험, 이런 변신, 이런 경험 역시도 실제의 경험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조각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술가는 그 조각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변신하여 거기에 들어가 그 상이 되어야 작품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려는 운동들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경험들은 르레엘로서 실존하는 게 아니라 탈존하는 거야,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에로스의 경험, 나의 종교적 체험, 나의 선의 경험, 도의 경험, 그리고
이성의 질서, 논리적 언어, 개념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사유해 보는 것, 이 모든 운동들, 상징계의 질서에서 실존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 실제계를 향하여 탈존하려는 움직임이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탈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엑스타제라는 말을 시간성과 연결하여 쓰는데요. 그리스어로 엑스타시스. 이거는 자기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바깥에 있다는 것은 무아와 관계되잖아. 하이데거는 인간의 시간성의 경험, 현 존재의 시간성의 경험은 주체적 경험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로서 자기 바깥에 나가 있음, 거기에 있음과 더불어 시간성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기재성, 그리고 미래에 새롭게 펼쳐질 가능성, 그리고 현재 도래하고 있는 어떤 결단의 순간,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돼서 시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성은 주체가 만들어내는 경험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로서 현 존재의 거기에 의해서 펼쳐지는 역사성인 거야, 여러분.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바깥에 있다라는 이 탈자태, 엑스타제가 시간성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이잖아, 그죠? 후기로 가면서 이게 탈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후기 하이데거는 전기, 존재와 시간에서 이 탈자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존재의 진리가 드러나는, 세계 자체의 진리가 드러나는 존재의 빈트, 사방세계, 이 주체의 아집과 주체의 논리와 주체의 언어, 이 주체화를 통하여 확실한 객체화를 경험하는 세계 표상의 시대, 이런 걸 벗어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의 존재의 빈터에 나 자신을 겔라센하이트 내 맡길 때, 그죠? 내가 탈존해 있을 때, 나의 주체성의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열려지는 그 새로운 존재 생기, 존재 사건의 경험, 이런 것들이 탈존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슬라보의 지적이 놓치고 있는 것처럼 선존재론적 개념이 있어요. 언제나 존재론을 새롭게 하면서 그 존재론을 바꾸어가는, 마치 존재론 밖에서 존재론을 뒤집어 놓는 듯한, 존재론 내부에서 존재론을 새롭게 하는 존재 생기 사건, S 개념, 이런 것은 탈존하는 것이 실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뚫렸죠, 그죠? 자기 바깥에 나가 있어야 실제는 경험되는 거야, 여러분. 주체가 죽어야 경험되는 거예요, 락강역에서도. 주체는 락강역에서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그것도 잠깐 형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거잖아. 기표와 기표 사이에
틈새에 끼어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주체인 거야, 여러분. 어? 이런 주체가 죽어야, 그죠? 경험되는 게 르레엘인 거야, 여러분. 어? 여러분, 르레엘과 레알리티는 정말 천지 차이죠, 그죠? 응? 그건 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상징계의 현실을 벗어나서 경험되는 자기 바깥의 경험, 무아의 경험. 그래서 락강은 앙코르 20과 21에서 성적 주의상스와 이 탈존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타자의 향유, 이 주의상스, 에로스의 경험. 에로스는 그래서 락강에게 있어서 실존하는 게 아니라 탈존하는 거라고 하는.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